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네, 마이클 백스터 기자의 리얼로 뉴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주 아침에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이분이죠. 네,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 전 국무장관에 대한 군사재판이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같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타나모에서 법정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 해군 법무단 재판사무처가 재판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배심원이 입장을 했습니다. 2년간의 추적 끝에 지난 4월 3일 날 워싱턴 DC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체포했다 그럽니다. 그동안 더블과 클론, 비슷하게 생긴 사람, 짝퉁이죠. 클론은 생체학적 복사품이죠. 인간은 아니죠. 인간 모습과 인간 행동을 하지만은, 네, 인간은 아닙니다. 휴먼은 아닙니다. 클론을 사용해서 체포를 피해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혐의는 반역죄, 이적죄, 그리고 반란 혐의입니다. 못된 짓을 많이 했네요. 네. 약간 얼굴에 동양기가 있죠. 유태인입니다. 네. 똑똑해, 아주 스마트해 보이죠. 네. 하버드대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난 4월 8일 날 미국은 독특한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없는 거. 재판정에 출두해서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판사 앞에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어레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소 여부 기일에서 출석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네. 불법한 법 집행이다. 법 집행에 응할 수 없다. 이거의 정당성을 부인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이 돼서 기트모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지난 화요일 날 13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4일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마이클 백스터 기자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 열린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날 재판에서는 리아 레이놀즈 해군 소장이 검사 측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분이 블링컨의 비서실장이었던 국무장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수지 조지를 소환해서 직접 신문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비서실장이 블링컨의 증인으로 불러 나왔습니다. 레이놀즈는 바이든의 집권 기간 동안 네, 레이놀즈 소장, 해군 소장입니다. 하해 출신인데요. 여자분이네요. 이 레이놀즈 소장이 이 블링컨의 비서실장이었던 수지 조지에게 신문을 직접 합니다. 예. 포인트는 바이든의 집권 기간 동안 블링컨이 바이든 정권을 움직인 실력자들 몇 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이 조지의 증언에 따르면 블링컨은 2021년 3월 자신이 어떻게 국무장관을 임명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큰 이득을 보게 되었는지 흡족해 하면서 자신한테 설명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블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서실장 조지의 이야기입니다. 블링컨은 실질적인 정책보다는 이득을 중시하는 탐욕스러운 유대인이었다. 언젠가는 미국 대통령이 될 것으로 블링컨은 자신을 꿈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아주 독특한 평가네요. 이렇게 중립적인 상황,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면은 이런 속마음이 다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조지는 또 이런 사례도 설명했다고 하네요.
2022년 2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을 개시했을 때 블링컨이 한 고위 관리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거의 참석자들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닛 앨런 재무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그런 고위 대책 회의였는데요. 둘 다 죽었죠. 둘 다 죽었다고 여기 나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바이든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참석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것인지 그 일을 논의하면서 또 동시에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국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썩은 것 같아요.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 이면은 아주 추악한 것 같습니다. 추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마구 돈을 찍어내는 그런 불안 지폐 경제와도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지에 따르면은 바이든이 아니라 블링컨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금융 원조 패키지를 서명했다고 하네요.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틴과 제넷은 의회의 동의 없이 젤렌스키한테 어떻게 현금을 줄 것인가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짜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날 회의에서는 고위관리 회의에서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되지 않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얘기도 들었다고 수지 조지 블링컨 비서실장은 증언했습니다. 자, 이날 재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블링컨 전 국무장관은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수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죽음의 키스를 날렸다고 하네요. 키스하는 신용을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키스를 입으로 불면서 이거는 죽음의 키스다라고 하는 그런 입모양의 발음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레이놀즈 제독이 재판을 휴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날 나온 첫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취재하는 대로 추가 보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백스터 기자 오래간만에 기사를 소개시켜드립니다. 미국 얘기도 그동안 많이 했는데요. 국내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할 일이 많아서 도저히 경황도 없고 해서 미국 얘기를 그동안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간간히 미국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선이 6월 3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야, 이거 정말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꼴이 보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의 이 포스팅 SNS를 보면 한국이 in danger 아주 위험하다. 한국인들이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각 현장에서 목격되는 모습은 그런 위기감이나 싸워야 되겠다는 용감함이나 이런 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거꾸로 읽고 있는 원로 뭡니까? 원로들의 모습도 보이고 부정선거를 지금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믿지 못할 여론조사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흡족해하는 그런 포스팅도 올라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북한 노동당이 한국을 잡아먹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버리고 있는 그런 초안전 상황입니다. Unrestricted War의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그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환경의 성격, 초안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엄연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좀 아실만한 분들이 아실만한 분들이 깨어나지 않고 혹은 외면하고 있고 혹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은 그 규모도 충분치 않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공산화 직전입니다. 네? 공산화 직전입니다, 여러분. 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건국이 되고 어떻게 산업화가 되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영광과 그 업적이 그 기반이 송두리째 와야 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최후의 방법을 써서라도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충 띄엄띄엄 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극약 처방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 깨어난 20대 30대에 뭡니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